제가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 구리선을 광섬유만큼 또는 약간 광섬유보다 두껍게 해도 되고요. 얇게 해도 신호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얇게 만들면 굉장히 신호가 빨라지고 대신 파손되기가 쉽죠. 구부러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잘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섬유 나일론의 강도를 가지고 일단 넣어놓으면 괜찮아요. 거기다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드용 상공유를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코팅, 그 다음에 코팅제 방수제, 특히 세라믹 코팅제 그 중에서 유리석용 코팅제하고 이게 의료용 방수제를 같이 사용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이런 기술들은 이제 이렇게 지식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신호선 동축 케이블을 지금보다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호선은 전기선과는 틀리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커져가지고 그걸 가는데 저항을 이기는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옆으로 퍼진다는 거죠. 옆으로 옆면이 퍼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신호선을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넓게 만들면 옆으로 퍼져가지고 신호가 그 힘이 전달이 앞으로 쭉 직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사물을 어떤 물건에 있어서 개선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이렇게 지적재산권이 이게 나오는 거지,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있다 그러면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가르쳐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신호선은 이렇게 비치게 좀 두꺼울수록 저항이 있어서 그 저항 옆으로 넓게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구나. 그럼 전기선은 왜 두껍게 해야 되느냐? 전기선은 열이 있어서 그렇죠. 전기 같은 거는 보통 파장 속에서 보통 이렇게 파장으로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전기선의 두께를 일부러 대중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큰 파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파장입니다.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파장이 아주 미세하게 작느냐 아느냐 그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파장이기 때문에 이 파장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리선을 좀 두껍게 만든 차이가 나게 만들면 이제 서로 이렇게 평균화하자는 원리 때문에 모든 만물은 평균화하자는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피복으로 다 감쌌으면 이게 안 되죠. 가로막혀서. 그렇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각도를 붙여놓으면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파동적인 전기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광섬유도 똑같이 이런 기술로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기술이라는 게 전 세계 지금보다도 현재보다 광섬유만큼 또는 광섬보다 약간 두텁게 구부러지고 파손될 수 있으므로 강하고 두꺼운 선을 사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버티게. 그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일론은 염색도 가능하죠. 염색을 가능, 또는 나일론 넣어놓고 피복으로 다시 감싸는 식으로. 현재 이런 동축 케이블 안에 그 정도 두께면 이런 얇은 선이 그렇지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그럼 하나의 케이블에 3개 회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3개 회선을 가지고 2형 제 방식대로 전기선이 약간 하나 그 로맥스 4.0을 기준으로 합시다. 물론 모든 산업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맥스 4.0은 선이 2개입니다. 근데 그중 한 선이 이런 두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승합이나 이렇게 전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두꺼운 전기선도 돼요. 그것도 제 방법이에요. 두꺼운 구리선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선을 뭐 질서 있게 컨트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8차선에 서로 줄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을 타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2개나 4개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증폭을 시켜줄 때는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승합이 되는, 질서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과열에 대한 문제도 없고 이렇게 정확히 이걸 4개를 기초로 해서 어디 딱 찍고 전기를 공급한다. 그럼 배터리 셀이다 그러면 각각 연결을 시켜주면 이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기 충전이 되거나 또는 저장 방식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전기를 충전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때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전기선을 하나
본래 이제 하나로 충전소에서 하거나 또는 어떻게 어떤 입력을 하나로 하잖아요. 하나로 하는데 그거를 입력을 받아들일 때 두 개로 파생할 수 없습니까? 두 개로 이렇게 신호를 분리해 가지고 두 개로 파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기 같은 경우는 두 개로 파생했을 때 이렇게 전기가 널널하게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물길이 흘러요. 일종의 전기를 물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줄 수도 있고요. 이제는 뭐 가령 배터리셀 4개짜리 딱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두 개로 분기했다. 이 두 개에서 각각 서브로 두 개씩 분기해서 4개로 들어가면 엄청 빠르죠. 그러면 이거를 각각 이렇게 처음 딱 들어왔다. 4개로 분기를 했다. 그 중에 하나는 동그란 점을 찍거나 사각점을 찍거나 그 반도체 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도체라든지 기판의 회로 보면 이렇게 증폭 장치를 사용하면 전봇대처럼 전봇대를 왜 설치할까요? 환전에서 전력이 중간에서 그렇죠. 송전 손실이 있으니까 일단 전력이 모였다가 이렇게 물길처럼 앞으로 가라고 이제 전봇대를 증폭 장치를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반도체 회로도 마찬가지고 증폭 장치가 있어야 되는 그 증폭 장치가 일종의 전봇대일 수도 있고 콘덴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배터리일 수도 있어요. 전기가 모였다가 물처럼 앞으로 쏘기 위해서 전압, 앞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부러 그런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걸 SK에서도 광고에다 버젓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전기 증폭 장치로 사용하는 콘덴서, 콘덴서계 배터리기면 이게 전봇대처럼 해서 그 승합을 시켜주는 거, 승합이 아니라 뭘까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형식, 멀리 가기 위해서 전봇대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 신호가 하다 보면 힘이 다하잖아요. 힘이 다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증폭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선 전파다 그러면 무선 전파를 중간에 왜 증폭 장치를 쓰게 중계기를 사용할까요? 중계기 사용하는 것이 그렇죠. 달리는 끝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그 무선 전파도 일종의 전기로 변환될 수 있고 전기가 무선 전파로 변환될 수 있게 동질의 것이에요. 받았다가 일단 증폭시켜갖고 다시 신호를 다른 사람 보내줘. 물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길을 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물길을 축적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물길을 좀 동그랗게 네모나게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타원형으로 만드셔도 쏘면은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멀리 갈 수 있다고. 제가 저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모든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게 전해질 구조 부분에 제가 이것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통로를 하수도관처럼 통로를 만들고 너무 동그랗게 만들면은 이게 증폭 장치 일종의 동그랗게 만들면 여기에서 걸릴 수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전해질 구조에 이것을 해놓자. 전래닝이 출렁출렁 거리는 차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환경이 틀리니까 어쩔 때는 갑작스럽게 이온 그에 따라서 전해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온과 전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류가 불규칙하게 흐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놓자라고 했습니다. 양극과 음극에도 양극 전극제에도 동시에 단층 구조 밑에 이렇게 통로를 이온 통로를 만들어 놓자 이런 식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배터리 이것이 다 들어가 크든 작든 모든 전지에는 여기 다 들어갑니다. 전해질을 갖고 있는 모든 화학 배터리는 전부 다 이것이 들어요. 이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봇대처럼 어떤 전기든 어떤 신호든 증폭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호를 증폭하든 전기를 증폭하든 여기서 신호를 증폭해 보냈더니 지구 끝까지 갔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전달하는 장치가 그 신호를 모든 신호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힘을 키워서 멀리까지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동그란 점을 찍거나 네모난 점을 찍거나 또는 그 반도체 아래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좀 더 굵은 굵은 형태의 선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굵은 형태의 선을 좀 거쳐가지고 일종의 증폭 장치죠. 그것도 전력시켜서 양쪽이 두 갈래로 갈라진대, 세 갈래 갈라진대 이제 이렇게 여러 개로 분기하는 이 기술 구조 자체가 저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론화 시켜가지고 과연 그 이론이 진짠가 가죠. 처음에는 이제 가설로 얘기를 하죠. 주장을 하더라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보니까 진짜네라고 하면 그 이제 과학적인 이론이 사실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 체계적으로. 아, 그래서 신호선은 이렇게 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신호선은 전기선은 열이 있으니까 두터워야 되는 거구나. 그 중간에 탑볼이 못 가, 끊어지면 못 가지네. 실 끊어지는 것처럼. 열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안 돼요. 신호선은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얇은 동축 케이블 선이라도 그냥 방송만큼 얇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을 혼자서는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목을 대주듯이 합성섬유를 나일론 계통을 사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좀 부드럽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해야 될까요? 전기선이니까 탈 일이 없잖아요. 과열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거기 욕실용 301을 하거나 PC, PB, 그다음에 아크릴을 하시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플라스틱 계통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강도는 합성섬유 나일론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테이즈는 회사마다 각각 만들 수 있어요. 수천 가지도. 그거는 일단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자신의 마음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선이 너무 얇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섬유만큼 나일론만큼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유 그중에 나일론은 제가 경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창문 만들 때 합성섬유 이렇게 그 중에서 나일론 빛의 투과율이 90%짜리 85%짜리 좀 더 불순물을 없애가지고 투명도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만드시면 좋다고.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욕실론 301을 넣어서 욕실론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같이 만들면 된다고. 거기다 PC를 좀 섞을 수도 있고 PVC 뭐 이런 게 있지만 PC를 좀 섞을 수도 있고 아크릴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회사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창문 구조 자체를 합성 나일론을 투명도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강도를 만들고 약간 너무 그렇죠. 좀 깨지기 쉬운 강도면 부드럽게 탄성이 만들기 위해서 욕실론 301을 넣거나 뭐 이렇게 PC를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크릴을 섞을 수도 있어요. 회사 마음이라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그다음에 코팅 방수제를 섞는다. 코팅 방수제가 하도 많아서 세라믹 코팅제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추천합니다. 의류 방수제는 안에 들어가서도 색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302도 방수제이면서 동시에 탄성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본드 부분, 모든 접착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멘트 몰타에도 욕실용 그레이종 300가 사용돼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목공풀하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목공풀이나 목공 본드죠 원래. 목공 본드와 모든 본드 종류, 경화형 본드, 그다음에 접착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술 모든 코팅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코팅제하고 섞거나 모든 방수제하고 섞어갖고 방수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수제하고 섞어서 만들어졌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또는 유리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방수제, 의류 방수제, 또는 전체 코팅제 방수제 다 포함입니다. 세라믹 코팅제, 뭐 다른 것은 뭐 회사 뭐 제품이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써버리면 벗어나겠네요. 기술을 말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목재도 들어가는 것이 욕실용 그레이죠. 목재 MDF라든지 석고보드, 그다음에 그 모든 합판에도 이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갈 수 있고 합성섬유가 프로테이제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또는 모든 MDF나 이렇게 종이 펄프 그다음에 이렇게 톱밥 계통 이런 인공적인 나무를 만들 때 목재를 만들 때 그때 이게 들어가는 것이 욕실용 그레이종 302 그다음에 각종 PVC, PP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계열들 그 중에서 합성섬유 강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합성섬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합성 종류가 많잖아요. 전 나일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괜찮은데 폴리에스테르 나쁘지 않고요. 네.
이런 것을 들어가서 또 그 목재 이런 부분들에게 돌가루, 그다음 금속가루가 들어가서 목재를 만들 수 있다. MDF라든지 또 곰팡이 에어컨 살균하는데 쓰는 그런 곰팡이 살균제를 같이 넣어서 만든다. 모든 도배풀, 그다음에 목공 본드,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인 상공약을 섞어서 새로운 접착제를 만들 때 그때도 역시 곰팡이 제제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래야지 돼야지 곰팡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좀 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붙이는 본드로 좀 약하겠죠. 본드하고 기존의 그 뭐죠, 목공 본드하고 좀 같이 액상화 시켜 가지고 본드 스프레이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도배풀하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붙여서 같이 새로운 풀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모든 문구풀하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하거나 욕실용 주레인 301을 아주 액상을 묽게 만들어서 문구풀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염료, 아크릴 물감을 대신해서 욕실용 그레이종 301 액상화 시켜서 물감화 시키고 물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페인트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페인트 염료 이런 부분들에게도 이렇게 다음에 모든 코팅 방수제 넣어서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유리막 코팅제, 그 다음에 유리 방수제 넣어서 만드는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계통,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도 이런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 방수제 넣어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 모든 고무 타이어와 고무 제품들, 라텍스 제품 이것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고무 타이어와 모든 고무 또는 라텍스 부분에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닐과 필름 부분, 모든 비닐과 필름, 또 시트지, 방수포, 또 텐트용 천막, 텐트용 천, 각종 모든 천 부분에 이불에도 그렇고 욕실용 그레이종 302에 방수 구조를 이루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액상 형태로 들어가 어떤 형태로 들어갔든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에도 이것이 들어가면 욕실용 302들의 기술 구조가 들어가는. 그 다음에 코팅 방수제, 유리 석영 코팅제, 우리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합성섬유와 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런 비닐 소재, 필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합판, MDF 합판을 만들 때 돌가루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석영가루를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종이를 만들 때 돌가루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죠. 들어가나 석영가루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속가루를 들어가도 종이라든지 종이 박스 이런 데도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넣어서 종이 박스를 넣으면 방수 구조가 좋습니다. 일단 코팅 방수제, 유리석영 코팅제, 오류 방수제 이런 세라믹 코팅제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금속 제품, 철판과 모든 철근, 모든 금속 제품을 가공을 하실 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일단 모든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겉에 피복도 역시 피복을 만드실 때도 그러합니다. 모든 파이프 종류에도 이런 코팅 방수제, 의류 방수제,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파이프와 호스, 고무 호스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저게 뭐 수돗물 주름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금속 제품에도 이것이 겉에서 이제 발라서 내거나 안에다가 발라서 내거나 코팅 구조를 가지거나 또는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코팅제를 사용하셔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이게 딱 이렇게 방수 구조를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뿌려도 되거든요. 뭐 코팅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줄임간을 만들고 내부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 플라스틱 연질 있잖아요. 연질관 이런 것들도 내부 안에서 코팅 방수제, 유리석영제나 유리 방수제 또는 302가 욕실용 상에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신호선으로 돌아가서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얇게 만드는 것 또는 얇게 만들 때 아주 실처럼 가늘게 얇게도 뽑을 수 있다. 그럼 신호선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걸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섬유관이 필요하거나 또는 PVC, PP, PC화건으로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의 케이블 구조 안에 몇 개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이득이 크죠.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이다 그랬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선에서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를 분기해서 다시 동축 케이블을 만드는 그런 괴이한 구조,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납축 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직렬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하거나 한꺼번에 방전이 가능하거나 정보적 저장할 때 반도체 회로나 뭐든 휴대폰 안에서나 정보적 저장을 할 때 또는 기판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분기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든지 신호 예산을 여러 예산원으로 만들어서 저 방식의 병렬 방식으로 각 저장하고자 셀이라고 일정 규정을 합시다. 일종의 이해하기 쉽게 하기 각 셀에 하나의 저장방에 각각 이렇게 그 신호선을 많이 분기를 한꺼번에 들어요. 정보를 분기해서 정복시켜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다. 전기를 충전받았다. 그러면 거기를 전기 배분기가 있어갖고 총사령부, 그다음에 중간급 사령부, 그다음에 각 일선 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저장된다든지 대중소조 일종의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분기해 갖고 수많은 숫자를 늘려가 한꺼번에 저장하는 전기 충전이 됐든 뭐든 전기 저장, 신호적 저장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에서는 동서남북으로 그냥 사방에서 들어가서 저장을 하거나 신호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신호, 정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동축 케이블은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주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원리는 설명을 했죠. 신호는 선을 타고 흐르는데 이것이 두꺼우면 중간에서 신호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 그랬어요. 동축 케이블 현재보다 굉장히 얇게 실처럼 뽑아놔도 된다. 다만 그것이 구부러지기 쉬우니까 합성섬유 같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보호해요.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 또는 그거를 꼭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 안에 이렇게 4개짜리 옆으로 그냥 그 분기된 꼭 동그랄 필요는 없다. 네모나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전기선을.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갖다 여러 개로 하나의 선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 개로 두 개나 세 개나 분기해서 다시 이렇게 서브로 퍼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여러 개로 분기해서 동축 케이블이 만들어지거나 광섬유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기 구리선의 경우에도 여러 개로 분기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주거나 여러 개로 분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대장 대대, 중대, 소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그다음 밀선부대 또는 그다음에 공장 그렇죠. 전체 전기를 공급하든지 가스를 공급하든지 아니 신호를 공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대중소로 하는 경우 또는 그거보다 또 분기해서 밑으로 또 내려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으로 이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셀이 있다. 전기 저장이다. 또는 전기 저장이 아니고 전기 저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로 분기했는데 각각 들어가게 하려면 전기 충전소에 하나에서 받아가지고 2개로 분리하고 2개에서 다시 각각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에 충전을 받으면 곧바로 거기서 3개나 4개를 다시 분리를 하고 3개나 4개에서 곧바로 한 개당 2개씩을 맡아가지고 8개로 동시에 분기를 하면 동시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8개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각각의 플러그로 전기 충전소에 꽂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에서 그래 해줄 수도 있겠지만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전기를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를 대중소 만들어갖고 하나로 전기가 충전이 되면 그때 4개로 즉시 분기가 되고 그 4개가 다시 8개로 분기가 되어서 동시 충전을 이루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거 중간에 콘센트 같은 거, 중간에 콘덴서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전기를 증폭시키는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안에 다시 몇 개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각각의 셀을 또 내부 안에 둬 가지고 각각의 셀이 있을 수도 있죠. 작은 셀이 리튬이온 겉으로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안에 4개나 뭐 이렇게 자탄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폭탄에 그런 정도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도 내부 안에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안에서 동시에 4개를 충전해 4개의 방으로 4개로 만들어서 4개를 안에도 하나로 그 전기선이 들어왔지만 4개로 그 즉시 분기해서 이렇게 분기해 가지고 전기 저장을 하거나 신호적인 저장도 이렇게 똑같이 신호적인 저장을 이런 방식으로 신호적인 저장을 하거나 송수신하거나 이런 구조를 갖추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만들었든 이런 식으로 신호 저장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병렬 방식, 그 다음에 전기선이 됐든 신호선이 됐든 하나로 출발을 했는데 요맥 4.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2개나 3개로 전기선 똑같은 구리선이라 했을 때 뭐 두터운 선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도 2형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2형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 하나짜리가 이렇게 갑자기 4개짜리로 변한다든지 요맥 4.0인 구리선 두께로 해서 이런 식으로 2개짜리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2개로 분리했다가 다시 하나로 두꺼운 하나의 구리선으로 증폭을 시켜준다든지 전력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셨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선이 됐든 전기선이 됐든 이런 기술 구조를 다시 한번 반도체 회로가 됐든 기판이 됐든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기선과 신호선을 통제를 했을 때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포트다. 전기를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유선 포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만약 생각합시다. 전원 공급 장치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 안에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대중소 형태로 안에 숫자가 전원 공급지 미니 공급 장치가 많다. 그러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각 전력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독특한 구조입니다. 또는 전기적인 신호뿐만 아니라 신호적인 무선 전송이다라고 했을 때 신호적인 것도 유선으로 신호 케이블처럼 아니면 유성파처럼 무선으로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신호적인 것도 유선이 있을 수 있다. 그 신호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신호를 다시 이렇게 공장 왕도매 대리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여러 안에 이제 그 유선 포트라고 일단 이걸 유선 포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선 포트 안에 수많은 자잘한 작은 유선 포트가 미니로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 포트다. 그러면 무선 포트 안에서도 신호를 서로 무선으로 송수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부품 수가 많아도 하나의 무선 포트 안에서 다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역시 여기 또 왕도매, 대리점 또는 뭐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대중서 형태로 하거나 또 다른 이렇게 많은 새끼 무선 포트 신호를 담당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제 기술이죠. 휴대폰 안에도 스마트폰 안에도 이런 기술로서 정기적인 저장을 하거나 또는 방전을 하거나 직렬뿐만 아니라 병렬 구조로서 이렇게 회로를 그려놓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신호적인 저장에 있어서도 똑같이 직렬뿐만 아니라 신호적인 것에서도 병렬 구조로 만들거나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있는 제 방식의 병렬은 뭐라 그랬죠? 제 방식 병렬은 가령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당 100개씩의 전기가 나오거나 신호가 나온다라고 이게 신호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기존의 병렬 방식은 그렇죠. 100개밖에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맥스 4.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똑같은 구리선이다 해서 4개를 중폭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노맥스 4.0 안에 전기선이 2개 있잖아요. 그럼 총 8개 차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 하나당 전기가 한 줄당 4개씩이니까 4개를 중폭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병렬 구조를 이게 내 방렬 전기선이 두껍거나 아니면 이 전기선을
많은 전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8차선 도로처럼 딱 무질서하게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에 이제 선을 그려가지고 8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차량이 무슨 그리고 질서 있게 다니기 위해서 음영 4.0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늘리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기적인 저장과 신호적인 저장을 했을 때 제 기술 또는 신호적인 송수신 했을 때 제 기술 구조에다 무선통신도 이렇게 안에 무선통신기 안에 전체를 총괄하는 거 안에 새끼 무선통신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휴대용 장치로서 드론 50대를 조절한다. 그런데 혼자서 모든 신호를 왔다 갔다 하려니까 회선을 늘리는 거죠. 그 밑에 왕도면 밑에 대리점 새끼들을 무선 포트 안에 무선 포트 숫자가 늘 많은 거예요. 스피커도 마찬가지. 스피커 안에 숫자를 여러 개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자. 그러면 신호가 동시에 소리가 나가면 큰 소리가 날 수 있다. 휴대폰 안에도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출구 정기적 신호와 정기적인 것과 전기가 이제 송수신하거나 전기가 그다음에 신호가 송수신하거나 이 둘 구조 제 구조는 그렇죠. 입출력에 있어서 다중 여러 개의 입출력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안에 그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10개의 큰 안테나보다는 미니 촘촘이라도 아주 미니라도 100개가 낫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낫다. 이런 방식으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주거나 주파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가지거나 이것을 또 영상 촬영 방식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있는 식으로 해서 다 스피커 제도를 가지거나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가서 소리를 증폭시켜 휴대폰의 소리가 좀 작죠? 증폭시켜주는 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피커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구리선 감아놨잖아요. 구리선 감아놓은 걸 2개 줄 내린 걸 4개, 좀 더 많이 감아놓은 4개로 6개로 하고 분기해서 여러 개의 스피커로 연결해 줍니다. 연구 자석은 뒤편에만 배치했지만은 두꺼운 하나를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얇기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를 대중소 형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구 자석에 보다 변화를 많이 보이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배치했거나 또는 원통형으로 배치해가지고 그것을 그 최전축을 돌리지 않아도 위로 구리선 감아놓은 거 위로 원통형으로 배치해 놓으면 그건 이제 그런 스피커 구조를 가지면 거기다 대중소 형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연구 자석을 쫙 깔아놓은 거죠. 보다 숫자를 많이 해서 그 밑으로 여러분 회전축으로 증폭시켜가지고 다시 구리선 내려가지고 증폭시켜서 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뽑아 내려가지고 각 스피커로 여러 개의 스피커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스피커 안에 많은 새끼 스피커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역시 공장 왕도매 대리점 체제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도 이렇게 대중소 형태로 갈 수 있고 또는 그런 구조를 거치지 않고 좀 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직렬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2개를 한 팀으로 먹는 스피커를 2개를 한 팀으로 먹는다든지 5개를 한 팀으로 먹는 이렇게 팀으로 묶어주는 구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 레이더 소자에서 A사 레이더 사용했을 때 이런 수많은 레이저 소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안테나를 팀으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 방식 또는 레이저 레이더에서 대중소나 수많은 미니미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지 않고 레이더 소재를 다양한 많은 크기로 만들어 놔가지고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그중에서 팀으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 서로 전원 공급기가 있다. 그러면 선을 각 부품에 들어갈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2개로 분기하거나 이렇게 여러 개로 분기해 가지고 나가는 형태 직렬로도 나가고 병렬로도 나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형태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는 서로 다른 금속판 굵기가 두께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 이제 금속 소재는 입자 굵기가 대중소다. 사이즈도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회사별로 수십 가지 사이즈로 일종의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어내면 평균 요령을 따라서 그 전기가
하나로 평균하고자 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 도선, 전기선처럼 만들어서 전기를 그 안에다 저장하고 가두는 절연을 하겠죠. 이걸 이제 배터리 셀이라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연결해 갖고 그렇게 정강 전원 공급기용 콘덴서 겸 배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이걸 태양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그 빛이 흐르게 돼요. 전력을 딱 걸어 놓으면 태양빛을 하면 전거를 안 걸어 놓으면 별로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전력을 딱 걸어 놓으면 생깁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회전축 안에 회전 안 하고도 전기를 만들 때 축에 있다. 그리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놨다. 많이 감아놨다. 그 주위로 연고 자석을 갖다가 대중서 형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쭉 360도로 회전통으로 떠났다. 전기를 걸어줬다. 그럼 전력이 생산되는 거예요. 회전 안 해도. 회전할 때는 연고 자석이 회전축에 다 대중서 형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원통으로 주위로 해서 구리선이 돌 수는 없으니까 구리선을 원통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코일식으로 해가지고 회전 코일식으로 해서 원통식으로 감아놨는데 대중서 형태를 감아놨어요. 그 사이에도 전구 자석들이 대중서 형태로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력 안 걸으면 별다른 전기가 생산되지 않아요.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전력선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줄을 많이 두 개 내릴 거 전력 두 개 내릴 거 네 개 내리고 보통 노면스 선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그거를 숫자를 그것도 두 개, 네 개, 여섯 개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는 길이를 20m, 40m, 60m 회전할 때는 최대한 회전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기로서 전기 모터로서 돌릴 때도 역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전기 모터를 감아진다. 그리고 전기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간다. 여러 개가 들어가야 돼. 회전 마음대로. 회전축을 20m, 40m, 60m, 100m 이런 식으로 늘린다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이왕 회전축 돌리는 거 멋있게 그렇죠. 회전축을 빨리 돌리면 빨리 많이 전기가 생산된다. 전력을 거기서 각 회전축에 들어갈 때 전력을 일시적으로 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지하수 물 끌어오듯이 전력을 걸어줘야 된다. 걸어줘야지 태양전지 때도 마찬가지고 걸어줘야 돼. 그래야지 태양전지 빛을 받으면 딱 전력이 걸어져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드론과 드론 이제 연료 분사 방식으로 가고 브레이드 없이 연료 분사 방식으로 가는 것을 전후 그다음에 위 아래 동시에 배치하는 이런 연료 분사 방식은 제 방식이고 프로펠러도 전후 위 아래로 배치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양 옆으로도 배치하는 동시에 이렇게 여러 군데 배치하는 연료 분사 방식이든 연료를 태워서 분사해서 추진하든 프로펠러로 추진하든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선으로 연료 분사 방식이든 아니면 프로펠러 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체를 무게를 위로 띄어 올리고 양력을 이렇게 추력으로 동시에 하는 특이한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료 분사 방식도 그렇죠. 사방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분사를 했을 때 불꽃이 분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밑을 태워도 좋다면 밑에서 그냥 직사로 해서 연료 분사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초공동어뢰처럼 여러 줄기를 길이를 틀리게 해서 비행기체의 마찰을 줄여주는 행위 또는 그것을 회전 형태가 됐다.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추진 구조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열차 모든 데에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데는 제가 그걸 압축 공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압축 공기와 프로펠러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것을 에어백처럼 만들어 놓자라고 했습니다. 압축 공기를 쏘고 프로펠러를 역회전 시켜가지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프로펠러 자동차 밑에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도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이 2개에서부터 10개까지. 그것은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선이 구리선이 들어간 모터여야만 합니다. 또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제 방식의 병렬 방식 하나의 전기선에 출발해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4개로 다시 분기하는 두꺼운 구리선이 들어가요. 하나의 두꺼운 선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